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캡슐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었던 어떤 부모 클래스, 그리고 그런 부모 클래스를 어, 그 코드로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그런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속성, 그리고 메서드의 그 각각의 상속에서의 단계들도 한번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는 뭐 뱅크 어카운트나 우리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개념을 얘기해보고 우리 코드에서도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얘기해보죠. 먼저 상속이 뭐냐? 상속이라는 건 뭔가를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드에서도 기존에 있던 만들어진 클래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속성 또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OOP에서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얘기해보면, 자, 상속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부모 클래스에는 공통된 기능을 담죠.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물려받아서 추가적인 기능만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상속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일단 제일 큰 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속이라는 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어떤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즈어 원칙이 성립될 때 상속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즈어가 뭐냐? 자, 한번 볼게요.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고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이빙 어카운트를 적금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적금 계좌는 은행 계좌의 일종인가요? 그렇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 개념을 적용해서 쓸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쉬운 뭐 강아지, 개는 동물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그렇죠. 개는 동물의 일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즈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이 적합해요. 그런데 자, 카는 자동차는 엔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동차를 엔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떤 되게 중요한 그런 파트를 얘기할 때 무엇의 엔진이다, 무엇의 심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의 개념이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쓰지 않아요. 상속을 쓰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런 건 이지어 관계가 아니고 해지어 관계를 통해서요. 이런 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또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와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이지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이때는 해저 관계도 그냥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커스터머에게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라는 형태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걸 반드시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해저에도 이것이 맞나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속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니멀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닛 있고요. 생성자가 있고 스피크와 인포라는 두 개의 메서드 한번 보시죠. 매개 변수는 생성자가 네임과 사운드를 가지고 각각 클래스에 이제 할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소리를 내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셀프 그냥 인포라는 메서드도 있는데 이름을 출력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모 클래스로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동물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독이라는 멍멍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때 괄호 안에 애니멀을 넣어서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때 독 클래스에도 마찬가지 생성자가 있어요. 이 생성자가 받는 건 셀프와 함께 네임과 프리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ini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init을 만들었다고 해서 init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 즉 부모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init이라는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게 합니다. 그때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name과 멍멍이라는 문자열을 담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셀프 브리드에는 브리드 값을 이렇게 속성 값으로 넣었네요. 자, 이 자식 클래스인 도 클래스에는 생성자와 함께 패치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멍멍이가 이제 공을 물어옵니다. 강아지가 공을 물어옵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이런 모양이네요. 자, 호출하는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바둑이와 두 번째 진돗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바둑이 맨 처음에 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러 호출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 init 메서드가 호출될 거고요. 그러면 name과 breed의 바둑이와 진돗개가 할당되겠죠. 이렇게 만나고 나면 바로 부모 클래스에도 이 name과 멍멍이라는 문자열 값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작성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이용해서요, speak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speak라는 메서드는 부모 메서드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부모 메서드 그대로 상속 받습니다. 이때 셀프 값과 함께 여기에 name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name과 사운드는 각각 무엇이 출력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init 메서드에서요. 슈퍼에게 init 메서드 호출할 때 넘겨주었던 값, name과 멍멍이라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적용된 부모 메서드의 speak가 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info도 있어요. 자, 인포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독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인포도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에 들어있던 메서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self.name으로 하면 이름은 그렇죠. 바둑이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바둑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객체 만들 때 이 자식 클래스 만들어질 때 넘어갔던 name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부모 클래스에게도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바둑이가 됩니다. 자, 패치 한번 호출해 봅시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자식 메서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am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던 이 바둑이가 공을 물어옵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요. 여기 프린트해서 독의 브리드를 하나 호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독이 여기에 말한 이 독 객체는 자식 객체였어요. 이때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여기 매개 변수로 넘어갔던 브리드 의 값이 진돗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독 객체의 브리드 값을 호출해 알려달라라고 출력해 보라라고 하면 이 자식 고유의 속성 값을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속 구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이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각각 요소를 한번 봐주세요. 이 애니멀 클래스의 네임도 있고요. 애니멀 클래스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스피크라는 메서드도 있고 인포라는 메서드도 있는 거죠. 이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이 독이라는 이름으로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 이 독 클래스에도 네임과 사운드와 그리고 스피크 메서드와 인포 메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 금방 말씀드린 4개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그대로 상속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고유한 독 클래스 내에만 우리 breed라는 속성과 그리고 패치라는 메소드를 추가로 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 내가 거기에 나만의 것을 추가로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코드를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클래스로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해당하는 메서드나 그 속성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슈퍼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에서 슈퍼를 통해서 init 메서드를 호출했었는데요. 이 슈퍼라는 이 키워드는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나 init 에서처럼요, 생성자에서처럼 부모 초기화를 먼저 수행한 후에 자식의 속성을 추가하는 패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자식 클래스의 객체의 값으로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는 형태의 패턴으로 만들어져야 엄밀하게 부모 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쓴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요, init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메서드도 이 슈퍼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클래스명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슈퍼만으로 충분히 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슈퍼를 호출하지 않았을 때 부모에 있는 init이 실행되지 않아서 속성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는 슈퍼를 호출하는 코드가 없는 코드고요. 오른편에는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자, 왼편에 보면 쉐이빙스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뱅크 어카운트를 상속받았어요. 자, 이때 이 init 메서드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제 객체를 이제 초기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부모 클래스에 해당하는 init을 호출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지금 여기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자바 언어를 해보셨던 분은 자바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자동으로 호출을 해.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 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객체 생성 자체는 됩니다. 객체 생성은 되는데요. 이렇게 이닛을 하지 않으면 초기화를 하지 않아요.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초기화. 아니, 초기화가 곧 객체 생성 아닌가요? 맞죠. 예,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코드가 자체가 객체를 이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슈퍼를 통해서 init을 호출하지 않으면 init을 호출하면 으로 먼저 얘기해 볼까요? init을 호출하면요. 객체를 만들면서요. 객체를 만들 때는 그렇죠. new가 호출되는 거죠. new. 자,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만들면서 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네임이라거나 브리드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만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모 클래스에만 있는 속성, 이걸 나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속성을 나도 상속받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init을 호출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의 이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내가 자식 클래스가 이 속성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걸 쓰려고 상속을 받죠. 그래서 이게 된 줄 알고 그냥 이 값에는 뭐 넣고요. 이 값은 출력해 주고요. 이렇게 막 요청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거죠. 동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초기화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에 그 해당하는 속성이 없단 얘기입니다.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가 이럴 수 있어요. 다른 메서드는 가지고 있거나 혹은 메서드 없이 그냥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
도 있을 수는 있죠. 뭐 일반적이진 않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해당 속성을 호출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부모가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나는 상속을 받기는 했는데 다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 거 쓸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클래스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이 상속의 개념에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식도 쓸 것이고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초기화가 된 형태로 자식 클래스에서 그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할 일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모의 init 메서드의 형태로 호출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코드 좀 제가 말을 마구잡이로 했는데요.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편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인 경우에는 init 메서드입니다. 오른편에 여기 마찬가지 init 메서드인데요. 왼편에 부모 init을 호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슈퍼에 이 코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상속받았을 때는 이렇게 상속받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먼저 올바른 형태로 해당하는 부모 클래스의 init 메서드를 호출해서 속성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사용하면 되겠다. 자, 요거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슈퍼를 이용해서 또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또 초기화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요게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슈퍼를 통해서 부모 메서드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서드를 완전히 새로 쓰는 대신에 부모 메서드를 일단 먼저 실행하고 추가로 거기에 해당 로직을 필요한 로직을 더 덧붙이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메서드가 다 있는 걸 그것만으로는 수행이 다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메서드를 만든다면 그 필요한 부분을 호출하고 다시 리턴 받아서 더 추가하거나 이런 형태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슈퍼 메서드도 그렇게 호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뱅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디파짓이라는 이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부모 클래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해 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셀프 밸런스의 값을 어마운트만큼 증가시키고 화면에 잔액을 출력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고요. 여기에 이자 계산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고 싶어요. 근데 앞부분에 그러면 이 어마운트를 누적하는 거나 혹은 입금된 이후에 현재 잔액이 얼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는 난 그대로 쓸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런 내용을 더 넣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슈퍼 메소드, 자, 슈퍼를 이용해서요. 부모한테 가지고 있는 디파짓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 부분에 있는 걸 수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왜 슈퍼로 부르나요? 부모 메서드에, 부모 클래스에 나랑 이름이 동일한, 이렇게요. 이름이 동일한 메서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먼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디파짓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슈퍼 키워드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요 이 슈퍼를 쓰는 규칙 세 가지요.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자식 인인 메서드의 첫 줄에 적어줘야 됩니다. 자, 자식 객체를 지금 만들려고 탁 왔어요. 근데 이 만들 때 먼저 어떤 특정한 값이나 어떤 내용들의 이런 것을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그 값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 자식 클래스의 인인 메서드의 첫 줄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출하는 부분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완전히 교체하려면 슈퍼 없이 그냥 재정의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장하려면 슈퍼점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쓰면 되겠죠.
자, 파이썬 3 이후에는요, 이 슈퍼와 클래스명 셀프 대신에 이렇게 클래스명과 셀프를 생략한 그냥 슈퍼 가로 열고 닫는 이 키워드만 써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이니까요. 이렇게 클래스가 상속될 때 그럼 속성이나 혹은 메서드들은 어떤 형태로 상속이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자식 클래스는요, 부모의 속성과 메소드를 자동으로 다 상속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다면 자식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무엇이 상속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속성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인스턴스 속성이 있습니다. self.x 뭐 이런 형태로요. 이런 인스턴스 속성은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init에서 생성된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때 슈퍼 그리고 언더바 init을 호출할 때 이 해당하는 속성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자식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클래스 변수도 상속됩니다. 클래스 변수는 그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 변수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상속하는 것 자체로 상속하면서 바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부모 클래스 변수를 자식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식이 재정의하면 자식 것이 우선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저 메서드 조회 순서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오버라이딩 우리가 다른 것에서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어떤 범위나 이런 걸 예를 들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어, 뭐 HTML 같은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디자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이렇게 빨간 박스로 할 거야. 바탕화면을 빨간색으로 할 건데 그 중에 특정 버튼은 내가 노란색으로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전체를 다 이 영역에 적용할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보다 우선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죠. 이럴 때 우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먼저 할 거냐, 어떤 것을 적용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이때 이런 우선순위 관계처럼 메서드 조회 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 뒤쪽에서 MRO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긴 할 건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파이썬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있다. 혹은 어떤 뭐 메서드를 내가 파이썬에 찾는다. 그러면 어떤 클래스를 어떤 순서로 이제 찾아볼까 하는 이런 걸 정해둔 규칙입니다. 예,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 예. 기본적인 순서는 먼저 자식 클래스를 봐요. 상속 제일 받은 그러니까 내 거에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 위에 있는 부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더 윗세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보고 하다 보면 최상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브젝트가 있겠죠. 예,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클래스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클래스의 존재 A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을 호출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일단 바운더리가 내 거 먼저 찾아봐요. 없네. 부모 클래스 찾아봐요. 없잖아. 그럼 더 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브젝트에 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순서로 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클래스를 역으로 한번 볼까요? 역으로 부모 클래스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클래스일 테고 또 부모 클래스일 테고 그런 부모를 상속받은 저인데 이렇게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 오버라이딩은 내 걸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네. 이러면서 오버라이딩 개념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항목 여기 다시 돌아가서요.
내용에 보면 클래스 변수도 마찬가지 상속받아요. 퍼블릭 메서드 메서드예요. 근데 퍼블릭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것도 상속받습니다. 자식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텍티드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더바 한 개 쓰는 거 말이죠. 이거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왜 접근하기 못했냐면 이거 내 자식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식에게는 상속하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하지만 프라이빗은 안 됩니다. 예. 내 지갑 안 돼요. 부모님 지갑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세금 내고 다 엄밀하게 딱 해야 돼요. 자, 부모님 어떤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더바 2개 쓰는 거. 이건 직접적으로는 접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임 맹글링 기억나시나요? 그걸 이용해서 자식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된다. 변환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그러니까 상속에선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면요. 자, 뱅크 어카운트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빠르게 볼게요. 오너,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 밸런스. 어카운트 넘버는 지금 언더바 하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져다 쓰지 마. 뭐 이런 얘긴데 이제 자식이면 써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파짓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위드드로우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뱅크 어카운트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세이빙 어카운트는 이 모두 다 상속을 기본적으로 받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지금 이 상황엔 없어요. 그러니까 언더바 2개 쳐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상속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본인의 이제 객체를 만드는 이닛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닛에는 부모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add interest 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show account라는 메서드까지 추가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는요. 기본적으로 이 부모 클래스에 있던 오너, 어카운트 넘버, 밸런스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디파짓에 있는 이 어마운트를 매개 변수로 받는 디파짓 메서드 쓸 수 있죠. 어마운트를 매개 변수로 받는 withdraw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 외에도 추가로 add interest 그리고 show accoun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MRO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메서드 조회 순서 MRO 누구의 메서드가 실행될 것이냐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부모에게도 있고 자식에게도 있을 때 파이썬은 먼저 자식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먼저 찾고 그 다음 부모 순으로 가서 찾아서 쓰게 합니다. 자식에서 그걸 이제 오버라이딩 하면 당연히 자식 것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따로 오버라이딩 하지 않아. 나 따로 쓰지 않았어 코드. 그렇다면 그렇죠. 코드의 재사용의 어떤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메서드는 여기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요거 있는데요. 이거 지금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걸 재정의했어요. 아, 부모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난 그거 말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나 싹 다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요. 부모 출력을 먼저 실행하는 요 부분도 일단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쓸 거고요. 이거 더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세이빙 어카운트 객체를 만들고요. 홍길동가 뭐 200-1 0.05 값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대요. 만들고 나서 메서드 호출할 때 디파짓이라는 메서드 호출했습니다. 저 위쪽에서 가지고 있던 메서드죠. 근데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부릅니다. 이때 이 s는 세이빙 어카운트 타입의 객체죠. 그러면 먼저 자식 클래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있나?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왔더니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도 갖다 오래요. 이것도 쓰겠대요. 그러면 가요.
올라가서 이걸 수행해요. 그러면 화면에 뱅크 어카운트 명세서 출력할 테고 잔액 출력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연이율 얼마, 예상이자 얼마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총 4개의 출력을 모두 다 보여주는 메서드의 호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프린트 쉐이빙 어카운트의 MRO를 출력하게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 MRO라는 건 메서드를 조회하는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탐색 순서를 목록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튜플로 저장해 둔 속성이 요 언더바 2개 던더 MR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 쉐이빙 어카운트에서 메서드 찾을 때 어떤 순서로 클래스 뒤지는 거야 라는 걸 튜플로 저장을 해놔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해 보는 거죠. 코드를 한번 입력하셔서 뱅크 어카운트와 함께 해서 이 부분에 이 속성 값도 출력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오버라이딩은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오버라이딩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모 메서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 이거 안 해. 내 거 할 거야 라고 재정의하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 사용하는 개념이죠. 매개 변수 시그니처가 달라도 같은 이름이면 덮어쓰게 됩니다.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은 없어요. 오버로딩. 자바에서 말하는 오버로딩 기억나시나요? 자바에서 말하는 오버로딩. 이런 거죠. A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 오버로딩. 그런데 여기에 매개 변수를 어떤 거는 int형 변수 A 하나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떤 메서드는 A인데요. 이거는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이름은 동일해요.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달라요.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혹은 순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호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매개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로 메서드로 정의를 해놓고 그럴 int형이 매개 변수로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수행하고 스트링 타입이 매개 변수로 온다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수행하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죠? 매개 변수 하나 넣는데 이 하나가 int형인지 스트링형인지 그 구분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냥 여기 우리 호출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물론 내부적으로야 동작을 합니다. 내부적으로야 그걸 구분을 하죠. 모든 변수의 타입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자체 오버로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의도적으로 이걸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파이썬이 같은 일을 한다면 이런 그 설계 어떤 뭐 철학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하나여야지. 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냐? 이런 그 설계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로딩 대신에 그러면 꼭 오버로딩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안 하고 자바에서의 오버로딩이 있다면 파이썬에서는 그냥 오버로딩이라는 개념 아니고요. 그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기본값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오버로딩을 대신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부분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구현돼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고 할까요? 뭐 그릿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매개 변수 하나 넣어요. 홍길동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홍길동 이렇게 출력시키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매개 변수를 그릿해서요. 홍길동도 넣고 그 다음에 뭐 반가워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두 번째 거를 메서드의 그 정의 부분에서 그렇죠. 요 부분을 네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들어왔을 땐 뒤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는 거고요. 두 개가 다 들어왔다면 두 개의 값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씁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막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개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자 기본적으로 그냥 오버로딩 이라는 개념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